민우야, 엄마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요? 왜 며느리를 때려요? 내 앞에서 손찌검이라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올해 70세인 복희는 아들 민우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찌검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언제 그랬다고. 엄마께서 지훈이 팔을 치셨잖아요. 제가 봤어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희는 억울했어요. 민우야, 그건 그냥 애정 표현이었어. 때린 게 아니라고. 엄마, 지훈이가 울고 있는데 그게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복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우는 지훈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지훈아, 괜찮아.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그날 저녁 민우는 어머니를 마당으로 불렀습니다. 어둠이 깔린 마당에서 모자가 마주 앉았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평소에도 지훈이한테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민우야, 엄마가 언제 며느리를 때렸다고 그래? 오늘 일은 정말 우연이었어. 하지만 지훈이는 상처받았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때리는 건 폭력이에요. 복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민우야, 엄마가 지훈이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예뻐하는데. 사랑한다고 때려도 된다는 건 옛날 생각이에요. 엄마, 지훈이도 사람이에요. 민우의 말이 복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자신이 며느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런 일이 계속되면 같이 못 살아요. 지훈이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복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일 서울로 올라갈게요. 지훈이가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그날 밤 복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잘못한 걸까요? 그저 며느리를 예뻐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 이렇게 큰 오해를 불러올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찐사 연방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며느리 눈물 한 방울에 그날 엄마는 폭력 어머니로 몰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며 누구의 편에 서게 될까요? 이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당신도 어느새 이 집 식탁 앞에 앉아 있을지 몰라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깐 한 번씩 눌러주세요. 눈물 한 방울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전남 곡성의 시골집 마당에서 복희는 대추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손에는 여전히 힘이 있었고 빨간 대추를 하나씩 따며 바구니에 담고 있었죠. 초등학교 교사로 30년을 근무했던 복희는 은퇴 후에도 늘 이렇게 손을 움직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따르릉 휴대폰 벨소리가 마당 한쪽에서 울렸습니다. 복희는 대추 든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우야?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서울에서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아들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복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응, 엄마는 잘 있어. 너는 어떻고? 지훈이는? 아, 그게 말씀드리려고 전화드렸는데요. 지훈이 생일이 이번 주말이거든요. 수아랑 같이 시골로 내려가도 될까요? 복희는 기뻤습니다. 7살 손녀 수아를 보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었거든요. 그럼 좋지.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지훈이가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고. 고맙습니다, 엄마. 그럼 토요일 오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은 복희는 다시 대추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지훈이를 처음 본 건 벌써 10년 전이었어요. 키가 크고 얼굴이 예쁜 데다 말솜씨까지 좋았던 지훈이를 복희는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지훈이는 늘 예의 바르고 상냥했죠. 토요일 오후 민우의 차가 마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아가 가장 먼저 뛰어내렸어요. 할머니, 우리 수아 또 컸네.
할머니한테 와봐. 복희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뒤이어 내린 지훈이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지훈아, 생일 축하한다. 건강하게 한 살 더 먹었구나. 지훈이는 복희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 시간이 되자 지훈이가 부엌으로 따라왔어요. 어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괜찮다, 지훈아. 엄마가 하면 돼.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께서 혼자 사시는데 이런 일까지 다 하시면 안 되죠. 지훈이는 능숙하게 상추를 씻고 배추김치를 꺼내왔습니다. 복희는 지훈이의 모습을 지켜보며 뭔가 어색한 기분을 느꼈어요. 너무 완벽했거든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모든 행동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어딘가 계산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정말 좋아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그래, 너무 외롭지 않냐고 민우가 자꾸 걱정하던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곳에서 사시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지훈이의 대답은 언제나 적절했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아가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잡채를 맛있게 먹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우리 수아가 좋아하니까 할머니가 기뻐.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지훈이도 그렇게 생각하지? 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손맛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훈이의 대답은 완벽했지만 복희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리감이었어요. 밤이 깊어질 무렵 이웃집 김용자가 찾아왔습니다. 복희와 동갑내기인 용자는 유일한 절친이었어요. 복희야, 며느리 왔구나. 인사드려야겠네. 복희는 용자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지훈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친구분이시죠? 지훈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예쁘다. 복희가 며느리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용자와 지훈이가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지훈이는 수아를 재우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복희와 용자는 마당에 나와 앉았어요. 복희야. 왜? 용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며느리 너무 예의 바른 게 불편하지 않아? 복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용자의 말이 자신이 느꼈던 어색함과 일치했거든요. 무슨 소리야? 예의 바른 게 나쁜 건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 뭔가 벽이 있어 보여. 마치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 같다고 할까? 복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용자의 직감은 언제나 정확했거든요. 하지만 복희는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착한 아이야. 그냥 조심스러워하는 거겠지. 용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희의 마음 어딘가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왜 지훈이는 늘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하는 것 같을까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복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그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복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부엌에서 퍼져나갔고 김치전도 노릇노릇하게 부쳐냈어요. 지훈이의 생일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정성을 들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지훈이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예뻤어요. 응, 지훈아. 생일인데 맛있는 거 해주려고. 잠 잘 잤어? 네, 시골 공기가 좋아서 푹 잤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훈이는 능숙하게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아가 헝클어진 머리로 거실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우리 수아, 와서 앉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놨어. 수아는 할머니 옆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치전을 집으려다가 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짤랑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복희는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아이고, 수아야. 조심해야지. 그리고는 지훈이를 바라보며 조금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애 좀 잘 봐.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하네. 복희는 별 뜻 없이 한 말이었어요. 손녀가 걱정되어서 나온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지훈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지훈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희는 지훈이의 반응이 좀 과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지훈아,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하지만 지훈이는 이미 부엌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복희는 뭔가 찜찜한 기분으로 식사를 마쳤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복희는 지훈이를 찾아 부엌에 갔습니다. 지훈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지훈아, 아침에 엄마가 한 말 기분 나빴지?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지훈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복희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서운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요즘 젊은 것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말이야. 복희는 지훈이를 달래려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복희는 지훈이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엄마 말이 그렇다고 토라지지 마라. 복희는 지훈이의 팔을 가볍게 툭 쳤습니다. 정말 가볍게 애정 표현으로 한 행동이었어요. 아들에게도 학교 제자들에게도 늘 그렇게 했던 자연스러운 몸짓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복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훈아, 왜 그래? 엄마가 뭘 잘못했니? 아니에요. 그냥. 지훈이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복희는 당황스러웠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민우가 거실에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훈이의 울먹이는 모습을 본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젓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우는 이미 상황을 짐작한 듯 했습니다. 엄마, 설마 또 손찌검 하신 거예요? 복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찌검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언제 그랬다고. 엄마께서 지훈이 팔을 치셨잖아요. 제가 봤어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희는 억울했어요. 민우야, 그건 그냥 애정 표현이었어. 때린 게 아니라고. 엄마, 지훈이가 울고 있는데 그게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복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우는 지훈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지훈아, 괜찮아.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그날 저녁 민우는 복희를 마당으로 불렀습니다. 어둠이 깔린 마당에서 모자가 마주 앉았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평소에도 지훈이한테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민우야, 엄마가 언제 며느리를 때렸다고 그래. 오늘 일은 정말 우연이었어. 하지만 지훈이는 상처받았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때리는 건 폭력이에요. 복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민우야, 엄마가 지훈이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예뻐하는데.
사랑한다고 때려도 된다는 건 옛날 생각이에요, 엄마. 지훈이도 사람이에요. 민우의 말이 복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자신이 며느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런 일이 계속되면 같이 못 살아요, 엄마. 지훈이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복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일 서울로 올라갈게요. 지훈이가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그날 밤 복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잘못한 걸까요? 그저 며느리를 예뻐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 이렇게 큰 오해를 불러올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민우 가족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수아가 할머니에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수아야,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놀러와. 지훈이는 복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여 인사했어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차가 떠나간 후 복희는 혼자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복희는 떨어진 대추를 하나씩 주우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정말 며느리에게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너무 예민해진 걸까요?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복희는 민우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안부 전화라도 한 통은 왔을 텐데 말이에요. 복희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집안일에 더 열중했습니다. 마당 청소도 하고 김장 준비도 미리 해놨어요. 아무래도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겠다. 복희는 용기를 내어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벨소리만 계속 울리고 받지 않았어요. 문자라도 보내볼까 했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복희는 참을 수 없었어요. 손녀 수아가 보고 싶기도 했고 지훈이와도 제대로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직접 가서 얘기하자. 복희는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강동구에 있는 아들의 아파트까지는 2시간 반이 걸렸어요.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복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인터폰을 눌렀어요. 민우야, 엄마다. 문 좀 열어줘.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복희는 다시 한번 눌러봤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이상하네. 집에 없나? 복희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경비실에 문의해 봤습니다. 실례합니다. 12층 민우 씨 집에 아무도 없나요? 시어머니인데. 경비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 그 집 말씀이세요? 며칠 전부터 인터폰을 꺼놓으신 것 같던데요. 복희는 당황했습니다. 왜 인터폰을 꺼놓았을까요? 혹시 자신을 피하려는 걸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경비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며칠 전에 그 집 며느님이 누군가와 인터뷰하는 걸 봤거든요. 카메라까지 들고 와서 말이에요. 인터뷰요? 네, 뭔가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우시면서 얘기하시던데. 복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이가 인터뷰를 했다니 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복희는 아파트 주변을 맴돌다가 수아의 어린이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원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으니 수아가 나왔어요. 할머니. 수아가 반갑게 뛰어왔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왔어요? 수아야,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지. 엄마는 어디 있니? 수아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래요. 복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아야,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가 맨날 때린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친구들이 다 봤어요. 복희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방송이라니 지훈이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그때 지훈이가 나타났습니다. 복희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지훈아, 얘기 좀 하자. 무슨 방송이라는 게 뭐니? 지훈이는 수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은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수아 데리고 가야 해서요. 지훈아, 제발 오해를 풀자.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지훈이는 이미 수아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절망감을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온 복희는 곧바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인터넷도 할 줄 모르는 복희는 뉴스 시간을 기다렸어요. 혹시 지훈이가 나온 방송을 볼 수 있을까 했거든요. 그런데 저녁 뉴스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케이블 채널의 한 토크쇼 프로그램에서였어요. 복희는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지훈이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화면 속 지훈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때리기 시작한 건 결혼 초기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참았죠. 시어머니시니까요. 복희는 텔레비전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음식을 잘못했다고,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고, 아이 교육을 잘못한다고 매번 손찌검을 하셨거든요. 지훈이는 흐느끼며 계속 말했어요. 그때부터 공황장애가 시작됐어요. 어머니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남편도 어머니 편이었죠.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사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아이 때문이었어요. 수아가 할머니를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 앞에서까지 저를 때리시더라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복희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화면 속의 지훈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평소 보던 상냥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가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폭력은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범죄예요. 지훈이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처럼 고통받는 며느리들이 많을 거예요.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끝나자 복희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지훈이가 한 말 중에 사실인 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말들이 방송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다고. 복희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방송은 나갔고 사람들은 지훈이의 말을 믿을 거예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용자였어요. 복희야, 큰일 났어. 방금 뉴스 봤니? 응, 봤어. 이건 뭔가 이상해. 지훈이가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용자의 말에 복희는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용자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민우부터 만나봐야 해. 이 상황을 방치하면 안 돼. 하지만 민우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복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훈이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복희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평소 인사하던 사람들이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어요. 이미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복희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지훈이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악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러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어요. 복희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지훈이의 방송 이후로 복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동네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가 며느리 때리던 사람이래.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있나 싶더라. 복희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화를 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김용자가 찾아왔어요.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복희야, 이거 봐. 용자는 휴대폰 화면을 복희에게 보여줬어요. 인터넷 기사였습니다. 며느리 학대하는 시어머니, 충격적 실상 공개. 복희는 글자를 읽을 수 없었지만 자신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걸 봤어요. 언제 찍힌 사진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용자야, 이게 다 뭐야? 지훈이가 계속 인터뷰하고 있어. 유튜브에도 올렸더라. 복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터넷이 뭔지, 유튜브가 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복희야, 말로만 안 돼. 증거가 필요해. 무슨 증거? 지훈이가 거짓말한다는 증거 말이야. 그냥 우리가 아니라고 해봤자 누가 믿겠어? 용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복희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용자야, 나 일기 써볼까? 일기? 응, 평소에 지훈이랑 어떻게 지냈는지, 내 마음이 어땠는지 다 적어보는 거야. 용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일단 뭐라도 해봐야지. 그날부터 복희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와 처음 만난 날부터 결혼식 때의 기억, 수아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까지 모든 걸 써내려갔어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우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어요. 엄마, 민우야.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하지만 민우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또 인터뷰했어요. 이번엔 더 심각해요. 복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했는데? 엄마가 수아 앞에서도 지훈이를 때렸다고. 아이가 트라우마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복희는 억울했습니다. 민우야, 그건 거짓말이야. 엄마가 언제 수아 앞에서 그랬다고. 엄마,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지훈이가 병원에서 진단서까지 받아왔어요. 진단서? 공황장애 진단서요. 의사가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폭력에 노출되었다고 진단했어요. 복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훈이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민우야, 제발 엄마 말을 들어봐. 지훈이가 거짓말하고 있어. 엄마, 그만하세요. 회사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연락을 끊어요, 엄마.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민우야, 민우야.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진 후였습니다. 복희는 휴대폰을 꼭 쥐고 흐느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희는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으아. 복희는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용자가 마침 찾아와서 복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복희야, 복희야, 정신 차려. 용자는 급히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차가 와서 복희를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응급실에서 복희는 겨우 의식을 되찾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입니다. 혈압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용자가 복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복희야, 괜찮아? 용자야. 민우가 연락을 끊겠다고 했어. 복희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자는 분노했어요. 지훈이 저 여자 도대체 뭐가 목적인 거야?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인터넷에 복희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이 올라온 것이었어요. 용자가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복희야, 이거 봐. 누가 이걸 찍어서 올렸을까?
화면에는 복희가 들것에 실려가는 모습과 함께 이런 글이 있었어요. 며느리 학대 폭로 후 쓰러진 시어머니, 과연 진짜 피해자는 누구? 복희는 경악했습니다. 누가 이런 걸 찍었지? 더 놀라운 건 댓글들이었어요. 지훈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 할머니도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네. 며느리 괴롭히다가 들통나니까 아픈 척 하는 거 아님? 복희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자신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용자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아들도 나를 못 믿는데. 용자가 복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복희야, 포기하면 안 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하지만 복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지훈이는 마치 모든 걸 계획한 것처럼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병원 진단서까지 받아오다니 대체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운 걸까요? 복희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훈이의 진짜 목적이 뭘까? 단순히 유명해지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때 복희는 깨달았습니다. 지훈이가 처음부터 자신을 제거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왜? 자신이 지훈이에게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인가요? 복희의 마음속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예뻐했던 며느리가, 손녀의 엄마가 이런 일을 벌이다니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복희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훈이의 인터뷰 영상은 계속 퍼져나갔어요. 인터넷에서는 복희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민우는 회사에서 점점 힘든 상황에 처했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 사람 어머니가 며느리 때리는 그 할머니 아냐? 집안일로 회사 이미지까지 실추시키네. 결국 상사가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 씨, 요즘 집안일 때문에 회사가 시끄러운데 좀 조용히 정리할 수는 없을까? 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집안일로 회사를 욕먹게 하지는 말아줘. 알겠지? 민우는 집으로 돌아와 지훈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피해자의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지훈아,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회사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어. 지훈이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만하라고? 당신도 그 여자 편이구나.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얼마나 숨막혔는지 알아요? 당신 어머니한테 맞으면서도 참고 살았는데. 민우는 답답했어요. 어머니도 아내도 모두 자신의 가족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지훈아, 그래도 엄마는 내 어머니야. 지훈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그 여자랑 똑같아. 나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그 순간 민우는 지훈이에게서 뭔가 다른 모습을 봤어요. 평소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이었거든요. 지훈아, 너 왜 이래? 예전에 너 같지 않아. 지훈이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예전에나 당신이 원하는 착한 며느리 말이에요? 그런 연기에 지쳤어요. 민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기라니 지훈이가 뭘 말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연기라는 게 뭔 소리야? 잠시 연락을 끊자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요. 지훈이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우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날 밤 민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훈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연기라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훈이가 또 다른 방송에 출연한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력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쓰러져도 관심조차 없으세요.
지훈이는 카메라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남편도 어머니 편이에요. 저는 정말 외로워요. 그런데 그 방송 중에 더 놀라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복희가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이 나온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신 건 죄책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민우는 텔레비전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훈이는 마치 모든 걸 계산한 것처럼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수아가 거실로 나왔어요. 아빠, 엄마가 왜 거짓말해요? 민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아야, 무슨 소리니? 할머니는 엄마 안 때렸어요. 엄마가 연습했어요. 연습?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거울 보고 우는 거 연습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때려요 하면서요. 민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살 아이가 거짓말을 할 리 없었거든요. 수아야, 그거 확실하니? 네, 제가 봤어요. 엄마가 혼자서 계속 연습했어요. 민우는 충격에 빠졌어요. 지훈이가 정말로 연기를 했다는 뜻인가요? 그때 지훈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수아와 민우의 대화를 들었는지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수아야, 방에 들어가. 엄마, 왜 거짓말해요? 지훈이의 표정이 순간 험악해졌습니다. 수아야, 지금 당장 방에 들어가. 수아가 무서워하며 방으로 뛰어갔어요. 민우는 지훈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수아 말이 사실이야? 뭐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 정말 연기한 거야? 엄마가 때렸다는 게 거짓말이야? 지훈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민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이렇게 뻔뻔할 줄 몰랐거든요. 지훈아, 너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유가 중요해요? 이미 모든 사람이 저를 믿고 있는데. 지훈이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계속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며느리 학대하는 악인이 된 건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민우는 분노했습니다. 지훈아, 그건 우리 엄마야. 내 어머니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해도 누가 믿을까요? 지훈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미 여론은 완전히 지훈이 편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민우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지훈아, 제발 이제 그만해.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관심 없어요. 그 여자가 힘들든 말든. 민우는 지훈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이렇게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니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민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에게 사과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훈이가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봐 두려웠어요.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머니도 수아도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지만 민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지훈이의 계획이 이제 막 절정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이 지난 후 김용자가 급하게 복희의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복희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용자야? 지훈이가 또 인터뷰했어. 이번엔 정말 심각해. 용자는 휴대폰 화면을 복희에게 보여줬어요.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경고, 이제는 생명의 위협까지. 복희는 영상을 볼 수 없었지만 용자가 설명해줬어요. 지훈이가 내가 병원에 실려간 날 이야기를 했어. 자기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니라 더 큰 복수를 계획하다가 쓰러진 거라고 했어. 복수라니? 응, 지훈이가 말하길 내가 자기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더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다고 했어. 복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언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용자야, 이건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다 믿고 있어. 댓글 봐. 용자가 댓글들을 읽어줬어요. 저 할머니 정말 무서워 보여. 며느리가 불쌍해. 빨리 그 집에서 나와야 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복희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악인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차 한 대가 복희의 집 앞에 멈춘 것이었어요. 경찰관 2명이 내려서 복희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곡성경찰서입니다. 이복희 씨 계신가요? 복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네, 제가 이복희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가정폭력 관련해서 조사 좀 해야겠습니다. 복희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경찰까지 오다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일단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경찰관들은 복희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김용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며느리분이 신고하셨는데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을 당했다고 하시더군요. 협박이라니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 하는 건가요?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말했어요. 며느리분 말로는 최근에 더 심해졌다고 하시는데 혹시 그런 일 있으셨나요? 복희는 억울했어요. 경찰관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며느리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병원 진단서도 있고 방송 인터뷰도 여러 번 나왔는데요. 용자가 나서서 말했어요. 경찰관님, 복희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며느리를 정말 예뻐했거든요. 그렇더라도 신고가 들어온 이상 조사는 해야 합니다. 경찰관은 복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했어요. 언제부터 며느리와 갈등이 있었는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협박을 한 적이 있는지 등등. 복희는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추가 신고가 들어오면 다시 조사해야 할 수도 있어요. 경찰차가 떠난 후 복희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용자야, 나 어떻게 해야 해? 경찰까지 와서 조사받다니. 복희야, 진정해.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복희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이미 동네 사람들이 경찰차가 온 걸 다 봤거든요. 그날 저녁 복희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경찰이 왔다. 지훈이가 신고했단다. 내가 협박했다고, 폭력을 썼다고. 도대체 언제 내가 그랬다는 건지 모르겠다. 지훈이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복희는 펜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지훈이의 진짜 목적이 뭘까요? 단순히 유명해지려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훈이가 복지센터에 정식으로 신고를 한 것이었어요. 용자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복희야, 지훈이가 복지센터에 가서 보호 신청을 했대. 보호 신청? 응,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신청 말이야. 그리고 수아까지 같이 신청했어. 복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손녀까지 자신으로부터 격리시키려는 건가요? 그럼 수아를 못 보게 되는 거야? 일단 조사 기간 동안은 그럴 수도 있어. 복지센터에서 직접 조사하러 올 거야. 복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손녀를 보지 못한다는 것보다 자신이 위험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는 게 더 슬펐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우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어요. 엄마. 민우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톤이었습니다. 민우야,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복희는 깜짝 놀랐어요. 민우가 왜 갑자기 사과하는 걸까요? 무슨 소리니, 민우야? 엄마가 맞았어요. 지훈이가 거짓말했어요. 복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민우야, 무슨 일이 있었니? 수아가 다 말해줬어요. 지훈이가 연기 연습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다 봤다고. 복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진실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엄마, 제가 엄마를 못 믿어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우야, 괜찮다.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 엄마, 지금 병원에 계세요? 제가 바로 내려갈게요. 복희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복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지훈이가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민우는 그날 밤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수아도 함께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지훈이는 거실에서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서 사과드려야 해. 지훈이가 비웃었어요.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모든 게 끝났는데. 민우는 지훈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무슨 뜻이에요? 민우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혼 서류야. 지훈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혼 서류라고요? 당신은 우리 엄마를 콘텐츠로 만든 거야. 가족을 이용해서 유명해지려고 했어. 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지훈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우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그 연기 그만해. 수아가 다 말해줬어. 당신이 거울 앞에서 우는 연습하는 것도 연기라니요.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다면 직접 얘기했어야지. 왜 방송에 나가서 거짓말을 했어? 그때 지훈이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상냥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본 모습이 드러났어요. 모든 사람이 당신 엄마 말만 믿는 건 아니에요. 이미 제가 이겼어요. 민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훈아, 미안하지만 지금까지 대화 다 녹음했어. 지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연기했다고 인정한 것도, 엄마를 콘텐츠로 만들었다고 한 것도 다 녹음됐어. 지훈이가 다급하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민우가 피했어요. 이미 핸드폰 클라우드에 저장됐어. 소용없어. 지훈이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함정이 아니라 진실이야. 당신 스스로 말한 거잖아. 민우는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야, 아빠랑 할머니 보러 가자. 네, 아빠. 지훈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수아는 못 데려가요. 양육권은 제가 가질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아이를 키울 순 없어요. 민우는 수아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지훈이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늦게 민우는 복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김용자가 복희와 함께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복희는 민우와 수아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야, 수아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우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어요. 엄마를 지켜야 했는데, 엄마를 의심해서 죄송해요. 복희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괜찮다, 민우야.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 수아가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우리 수아,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민우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엄마,
지훈이와 나눈 대화 녹음한 게 있어요. 자기가 연기했다고 실토했어요. 정말이니? 네, 그리고 엄마를 콘텐츠로 이용해서 유명해지려 했다고도 했어요. 용자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지훈이의 거짓말을 증명할 수 있겠네. 며칠 후, 민우는 지훈이와의 녹음 파일을 기자에게 제공했습니다. 복희의 상세한 일기와 함께 말이에요. 기사 제목은 충격적이었어요. 거짓 피해자의 민낯,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악마로 만든 치밀한 계획. 기사에는 지훈이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공개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당신 엄마 말만 믿는 건 아니에요. 이미 제가 이겼어요. 당신은 우리 엄마를 콘텐츠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지훈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사람들은 지훈이에게 분노했고 복희에게는 동정과 지지를 보냈습니다. 지훈이는 더 이상 방송에 나올 수 없게 되었어요. 복지센터 신고도 철회되었고 경찰 조사도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하나 더 올린 것이었어요. 저는 조작당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은 지훈이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았어요. 복희는 마당에서 민우와 수아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이 악몽 같았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그래, 민우야. 지훈이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 복희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썼어요. 며느리는 배우였고 나는 관객이었다. 그 무대가 끝났으니 이제 난 그냥 엄마로 돌아간다. 한 달이 지난 후 복희는 마을의 요양병원 정원에서 수아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거짓말로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 때문에 잠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많이 회복되었어요. 할머니, 꽃이 예쁘다. 수아가 코스모스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복희는 손녀의 맑은 웃음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수아야, 할머니한테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 있어. 누구요? 너야. 수아가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해줬잖아. 수아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는 그냥 봤던 걸 말한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복희는 수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7살 아이의 순수한 정직함이 결국 모든 걸 바꿔놓았거든요. 민우가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기분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너는 어떻고? 민우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됐어요. 수아 양육권도 제가 가지게 됐고요. 복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이는 뭐라고 하던? 끝까지 자기가 피해자라고 우기더라고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증거를 중시하잖아요. 민우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지훈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자기가 원했던 건 그냥 관심이었다고. 시어머니의 관심, 남편의 관심, 사람들의 관심. 복희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훈이에 대한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거든요. 관심을 받고 싶었다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맞아요. 하지만 지훈이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때 김용자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복희야,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 마을 사람들이 내 환영회를 준비하고 있어. 모두들 미안하다고 하더라. 복희는 놀랐어요. 환영회라니 그럴 필요 없는데. 있어야지.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데. 마을 이장님도 오신다고 하시더라.
민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받으세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며칠 후 복희는 퇴원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는 정말로 작은 환영회가 열렸어요. 평소 복희를 의심하던 사람들도 모두 와서 사과했습니다. 복희 씨,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복희는 진심으로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사람들이 지훈이의 교묘한 연기에 속은 것도 무리가 아니었거든요. 환영회에서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 모두 배운 게 있어요. 한쪽 말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복희 씨 같은 분이 우리 마을에 계신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복희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모든 시련을 겪고 나니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복희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써야 할 말이 있었어요. 오늘로 이 일기를 마감한다. 지훈이는 나를 악역으로 만들려 했지만 결국 진실이 이겼다. 나는 누군가의 콘텐츠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엄마였을 뿐이다. 복희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훈이가 진짜 원했던 건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그냥 유명해지고 싶었던 걸까? 복희는 여전히 지훈이를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었어요. 분명 그 아이도 어딘가 상처받은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녁 시간 민우와 수아가 와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민우가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 저희가 더 자주 올게요. 수아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그래, 그럼 좋지. 수아가 할머니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 어른이 되면 할머니 같은 사람 될 거예요. 어떤 사람? 거짓말 안 하고 착한 사람이요. 복희는 수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정직하고 바르게 자라주기를 바랐어요. 밤이 되자 복희는 혼자 마당에 나왔습니다. 별이 많이 보이는 밤이었어요. 지훈아, 내가 어디 있든 행복하게 살아라. 하지만 다시는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지는 말거라. 복희는 지훈이를 향한 마지막 인사를 속으로 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며칠 후 복희는 텔레비전에서 지훈이의 근황을 들었어요. 지훈이는 서울을 떠나 어딘가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방송에도 나오지 않았고 인터넷에서도 조용했어요. 잘된 일이야. 복희는 리모컨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지훈이 이야기는 정말 끝이었어요. 복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아들과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 이웃들과 나누는 안부, 마당에서 따는 대추까지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나는 그냥 엄마였어. 며느리를 사랑하는 평범한 시어머니였을 뿐이야. 복희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지훈이는 자신을 무대 위의 악역으로 만들려 했지만 진짜 무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복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해가 지고 마을에 저녁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복희는 마당에서 빨래를 거두며 평화로운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이런 평범한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때로는 진실보다 감정이 앞서고 눈물 한 방울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눈물 너머에 숨어있던 진짜 이야기가 드러나기 마련이죠. 사랑하는 가족 사이에 오해는 생길 수 있지만 그 오해를 풀 용기 또한 가족에게만 허락된 선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엄마였고 며느리였으며 한 번쯤 오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의 마음에 머물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눌러주세요. 당신의 경험은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삶의 구석구석에 숨겨진 진실과 감정을 꺼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행복하세요.